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OK라고 사인 주세요. 제가 들어와 있는 데는 지금 한큐 바둑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지금 구단 대국실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있는 방이 지금 1000명 좀 넘게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우변에서 한참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기실에 이 잠복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어요. 잠복. 이 잠복이라는 아이디가 세계 랭킹 1위 누구죠? 커제. 커제라고 하는 중국의 젊은 세계 1인자 커제라고 하네요. 잠복. 그리고 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아이디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살펴보면 알파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봄에 이세돌하고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계적인 그런 대결이 있었죠. 이 알파고가 바로 딥마인드고요. 어떤 바둑 사이트 들어가서 서열을 보니까 커제가 세계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이 알파고가 서열 2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둘 간에 매치가 없는 상태여서 누가 1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흥미로운 그 선수들 커제하고 알파고 알파고는 선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인공지능도 이 한큐 바둑에 종종 나타납니다. 네, 어서오세요. 지금 방송 제목을 갖다가 알파고와 커제 분석이라고 해놓았는데요. 뭐 기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보를 우선 보도록 하죠. 알파고와 커제. 알파고의 기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가 9단으로 들어와서 78판을 두었네요. 78판. 기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걸로 한번 볼까요? 최근 걸로 한번 기보를 살펴볼게요. 과연 알파고는 어느정도 온라인 바둑에서 대국 내용을 선보이고 있는지 이세돌 구단을 갖다 4대1로 이길 정도니까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겠죠. 알파고가 딥마인드입니다. 알파고 딥마인드. 흑이네요. 알파고가. 하나만 걸쳐두고 저상기로. 기존에 저도 이런 포석을 보기도 하고 제가 이런 포석을 두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씩만 해두고 우변에 중국식 포석을 펼치는 거. 제가 이제 이 포석을 처음 본 거는 일본 연감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연감에서 왕리청 구단의 바둑
네, 왕리천 구단의 바둑에서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알파고가 우변 쪽에 중국식 포석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 좌하귀 쪽에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이런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화점에서 일자로 받을 때 흙이 밑으로 달리거나 하는 것이 이렇게 3선으로 달리는 거 아니 2선으로 달리는 것이 많이 더지지 않습니까? 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 한 줄 왼쪽 이런 데를 많이 두는데 이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것은 잘 안 두거든요. 제가 프로 대국에서 이렇게 초반에 중앙으로 뛰는 걸 갖다 본 적은 예전에 있었어요. 일본 기사 중에 미야자와 고로라고 하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가 센 기풍의 기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기사가 실전 대국에서 초반에 이렇게 뛴 걸 본 적이 있는데 웬만한 그런 완력에 자신이 있는 기사가 아니면 이렇게 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좀 이렇게 뒀다가 뭐 이거는 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반에 뭐 큰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뒀다가 좀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집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뛰는 것은 좀 조심스럽죠. 근데 알파고는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많이 안 두니까 좀 뭐 처음 둔 수법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수법인데 이렇게 지금 초반에 바로 뛰니까 백의 다음 한 수가 좀 궁금한데, 여기서는 백의 대응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거는요, 여기를 좌하기를 이렇게 한 칸으로 굳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자막을 하나 좀 쓸게요. 나중에 오신 분들 혹시 알파고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알파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자막을 하나 붙였습니다. 알파고. 조금 판을 키워볼까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바둑판을 좀 크게 해서 보이겠습니다. 바둑판 잘 보이시죠? 혹시 뭐 줄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알파고가 흙이에요. 이렇게 좌하기를 갖다가 2선으로 띄어서 지켜두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왜 띄어야 되냐 하면요, 백이 만약에 다른 데를 두잖아요. 어딘가 다른 데를 뒀다 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3-3에 쳐들어오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됩니다. 그냥 막는 거는 넘어서 이 흙의 실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흙은 이런 식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백의 모양은 좀 별것이 없죠. 좀 좁잖아요. 그렇다면 백은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하나 밀고 느는 정도일 때, 밀거나 아니면 치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요. 흙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귀사리를 해버리게 되면 백이 알맹이를 갖다 흙에게 다 빼앗긴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백이 좀 불만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귀를 지켜두는 것이 무난한 그런 수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귀를 지켰다고 해서 이수가 악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기사는 제 생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가 악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기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선으로 뛴 한 수하고 2선으로 뛴 수하고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이게 누가 이득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백이 손해는 아니다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이제 흙이 이렇게 5선으로 뛴 수를 갖다가 얼마나 잘 활용해서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작전을 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정도. 아니면 뭐 백이 다른 데를 둘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큰 모양을 허용하는 것이 싫다면 이렇게 하변을 갈라가는 것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둑을 두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상대방에게 10집 이상 내주는 거를 갖다가 극도로 싫어하는 기풍들. 그런 분들 그 바둑을 보면 큰 모양을 잘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흙이 하변 쪽에 한 번 더 두게 되면 이제 큰 모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게 써는 거죠. 뭐 이런 착점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전에는 상대방이 우하기 쪽에 한 칸으로 다가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백한점을 어떻게 공격을 해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네요. 원래 포석이 바둑에서 좀 어려워요. 뭐 바둑에서 쉬운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포석 단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뭐 지금도 8시간 이런 바둑 있죠. 뭐 기성, 명인, 본인방전 이런 이틀거리 바둑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조치훈 구단이 예전에 뭐 대삼관을 달성할 때도 엄청난 장구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전에 뭐 다케미야 같은 기사 보면 초반에 어떤 한 수를 결정하는데 막 3시간씩 장구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초반의 한 수는 어렵다는 거죠. 초반의 구상.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뭐 이쪽 부근 어디가 정수인지는 모르죠. 두 칸 높은 협공부터 뭐 이렇게 급격하게 일자로 협공하는 수부터 이런 수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붙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흑돌 좌하 쪽에서 이렇게 띄어나온 수, 이 수하고 연관돼서 이 바둑판에서는 착점을 정할 때 돌의 능률을 갖다가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하기 쪽에 흙이 3선에서 5선으로 뛴 곳, 이 돌하고 입체적인 모양을 형성하려면 이쪽에서 붙여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붙였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정석 형태인데 뭐 예를 들면은 백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정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백은 아마 이렇게 밀어붙이기 정석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밀어붙이기 정석으로 나왔다. 그러면 백이 단수까지 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쳤다고 해보세요. 이거 이제 그 밀어붙이기 정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 아닙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좌쪽에서 이 흙의 이 돌들 한 점 중앙으로 뛴 수가 약간 좀 한가한 데 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둘 거면 이 돌은 왜 중앙으로 뛰었나 이거예요. 그냥 달리든가 아니면 뭐 변 쪽으로 전개를 하지. 그래서 이 우하 쪽에 3선에 붙이는 것은 좀 실격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과연 알파고는 어떤 수를 택했을까요? 혹시 여기에 붙였던 거 아닐까요? 제가 기보를 검토해보지 않아가지고 이거 그러다 3선에 붙으면 어떡하지? 아, 위에 붙였네. 그쵸? 작전이 맞았어요. 이렇게 왼쪽에 붙여서 이쪽에 뭔가 키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에게는 뭐 몇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이쪽 붙이기 정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요.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왼쪽에 붙였을 때 3, 3에 붙이는 정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만약에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정석에 있죠. 그 다음에 백이 이곳을 잇는 것도 있고 호구 치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88년도인가 아무튼 뭐 조은영 구단이 그 응시배 처음 우승할 때 그때 서귀평 구단하고 이런 바둑을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모양이 처음 나왔을 때는 흙이 그냥 뻗어가지고 여기 빈 삼각 한 대를 맞았어요. 이런 모양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칸 띄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됐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이 모양이 또 나오니까 그때는 조은영 구단이 이쪽 단수를 쳤어요. 이 단수를 치고 그때는 뻗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응시배는 덤이 7집 반이잖아요. 근데 이 바둑에서 이 세력 작전을 썼던 조은영 구단이 이 바둑에서 한 집을 이겼어요. 한 집.
굉장히 예, 처절했던 그런 바둑이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걸로는 그냥 꽉 있는 것도 있죠. 예, 꽉 이으면 흑의 다음 착점은 이제 이렇게 2선에서 굿자로 두기,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백은 뭐 2칸 정도 이렇게 전개하면은 일반적이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봄직해요. 여기 하고 뭐 그 다음에 흑이 또 다음 착점을 하라고 한다면 뭐 아까 3-3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3-3 들어가면은 하변이 좀 약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리는 지능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노골적으로 하변을 키우고 싶다면은 이런데 어깨 짚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백은 이렇게 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젖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 실전에는 위쪽으로 젖혀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어떻게 둬야 될지, 여기서는 뭐 한 2가지 정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정석을 갖다가 제가 집에 소장하고 있는 정석책이 하나 있는데, 가야판 정석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뚱뚱한 책인데 그게 3권이나 있어요. 3권. 화점편, 소목편, 고목 외목편, 3-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권으로 된 책인데, 이 방대한 책이 나오는데 이 자료가 몇 년짜리냐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바둑책 정석 대사전을 쓰려고 뭐 한 50년 정도인가 그 자료를 갖다가 다 수집해가지고 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흑의 대응책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왼쪽으로 뻗기, 하나는 아래로 끌어두기. 이 2가지 정도. 만약에 왼쪽으로 늘어둔다면, 백의 대응책은 보통 이거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두면 여기서는 이제 백이 3가지가 있는데요. 호구 치는 거, 그 다음에 일자두로 두기, 아니면 한 발 더 가기. 그러니까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굿자로 두는 거는 잘 안 두더라고요. 이 굿자로 지키는 거.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나중에 여기 들여다본 것이 좀 백에게는 얹잖아요. 활용당한 형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일자로 두는 것을 가장 많이 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 이 목자로 두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이쪽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받기가 좀 껄끄러요. 예를 들어서 사선 쪽으로 막으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둬서 이게 그 흑돌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차단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막는 것도 있죠. 이렇게 막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크게 들어가잖아요. 2점이. 반대쪽으로 막으면, 차단하면 흑이 이거를 들여다보고 가르고 나가면 백이 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석은 잘 쓰이지 않아요. 잘 쓰이지 않고 둔다면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 형태입니다. 아무튼 뭐 그 왼쪽으로 뻗는다면 이런 정석이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래로 뻗기. 이렇게 아래로.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이 두는 거는 이렇게 호구 모양, 대표적인 정석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흑은 2단 저차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느는 것도 있겠고요. 온건하게 둔다면, 이제 기세 있게 둔다면 2단 저치기, 이런 거. 여기서 그냥 잡는 것도 있고 미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이제 중앙으로 뻗기.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축이 불리하니까 여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키는데 부분적으로는 흙의 실리가 좀 크다라고 정석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기전에서 100을 잡고 이정석을 선택을 하는 기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한큐 바둑에서 알파고가 최근에 둔 기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알파고가 흑이나 100을 잡고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100을 잡고 이런 정석을 많이 뒀거든요. 알파고는 축이 불리해도 여기를 지키고 축이 유리해도 여기를 지켜요. 알파고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렇게 귀의 실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변하고 중앙에서 발전성으로 충분히 싸울만 하다라고 알파고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그 대결 5구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그 기보드를 보면 알파고의 특징이 패싸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 어깨집기라든지 중앙을 중시하는 수, 뭐 변적으로 좀 중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알파고의 특징, 이정석에서 알파고는 축이 불리해도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 조금 이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를 붙여가는 진행도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여기를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언제 이런 모양이 나왔었냐면 전에 국제대회에서 세계대회에서 이세돌하고 중국의 러시오하고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대국에서 나왔던 모양이에요. 프로 실전예. 이런 모양에서 여기나 뭐 뻗거나 호구치거나 있거나 뭐 이런 정석이 있는데 이 3-3에 붙이는 것은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쓸 수 있나.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이제 흑의 의도는 이겁니다. 뭐 안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쪽을 끌어두고 지킨다면은 그때 뭐 백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가지고 여기 교환해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이득. 왜냐면 만약에 그냥 호구를 치면 그냥 호구를 쳐도 이렇게 이란저척하는 것도 있지만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흑일 때 이런 모양에서 흑을 잡고 둘 때 이걸 둬요.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정석에서 있던 그런 모양입니다. 구정석책에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당하는 게 실리로 굉장히 짭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세돌하고 러시아 대국에서는 이렇게 3-3에 붙이는 수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받아준다면 이거를 교환해서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면 여기 교환해 둔 것이 초반에 백이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 안으로 받는 것은 굴욕이라는 거죠. 굴복, 손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갔던 것 같아요. 끊고 전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빠지고 당시에는 축이 백이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빠지고 싸웠었어요. 이걸 축을 나가가지고 지금은 축이 되니까 안 나가는데 당시에는 백이 축이 유리해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실전 대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파고는 어떤 스택을 할 것인지 왼쪽으로 뻗거나 아래로 뻗거나 둘 중에 한 수. 왼쪽으로 뻗었네요. 여기서 아까 이렇게 치받고 늘 때 이렇게 일자로 지키기 모양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그 수 말고도 다른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꽉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못 보셨다고요? 이렇게 치받으면은 세 칸으로 전개하고 이제 하변은 뭐 나중에 처리하겠다 뭐 이런 작전들 이것도 구정석책에는 나와요. 옛날에 나왔던 수법들 실전에는 치받고 늘고 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지키면은 일반적인 형태고 호구 치는 거는 아까 들여다보는 것이 좀 싫다고 그랬죠. 이을 때 빠져서 부분적으로 이 한 점이 기동하는 맛이 있어서 백이 좀 불만스러운 형태입니다. 잘 안 둬요 프로들이. 한 발 더 가는 거는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흑의 노림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를 젖히는 것도 있어요. 끊어간다면 이제 이렇게 이걸 단수 치고 나가가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나가서 끊는 것도 있겠고 그냥 지키는 것도 있겠고. 나가서 끊으면 조금 급해지긴 하는데 뭐 이런 정석 형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형태 이 정석 중에 하나예요. 좀 긴 그런 진행들인데 바둑 정석 중에 이렇게 긴 정석들 굉장히 많아요. 뭐 한두 개. 그래서 그 바둑을 좀 잘 두시려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암기력이 우선 좋아야 돼요. 아니 좀 정석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우나. 정석이 이렇게 되게 많죠. 아, 실전에는 젖혀갔네요. 젖혀서 지금 도발을 해온 장면인데 만약에 그냥 막는다면 이렇게 호구 정도 친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를 끊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서 따라 나가서 예, 흙이 수상전에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수가 몇 수 안 돼서 따라 나가도 계속 같이 나가면 흙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호구 쳐져 있어가지고 뭐 만약에 단수 치고 있는다면은 백은 뭐 우변 어디 한 수 이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예, 여기 나중에 나가서 끊는 맛이 있어가지고 흙이 또 지켜야 되거든요. 예, 여기를 젖히는 것은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기를 3-3을 두어오면 이렇게 끊는 진행 예, 이런 진행들은 봤는데 예, 알파고의 선택은 단호하죠. 끊어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연이에요. 여기까지는 필연이고 여기서 이제 백이 조금 자중한다면 이렇게 빠지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빠지는 게 하나 있고 백이 누구냐고요? 백은 누군지 모르죠. 뭐 프로 선수겠죠. 흑은 알파고인데 백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때 이거는 이제 이 기본은 최근에 둔 건데 알파고가 뭐 최근에 더 기량이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이세돌하고 대결할 때보다도 더 세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이제 빠져두면은 아마 흑은 이런데 하나 끊어두는 것이 좀 재밌어요. 끝내기의 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나와서 끊는 것이 없고요.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당장 막아도 되고 이 자리를 막아두면 끝내기가 이쪽 부분에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3선에 있는 돌을 2선으로 키워서 졸기가 다 성립이 돼서 끝내기로 꽤 큽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서 두는 것은 조금 온건책이라서 나가서 끊고 싶죠. 실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전에는 그냥 온건하게 받아두었네요. 근데 알파고는 이거 끊어두는 것은 생략하고 그냥 하변에 있는 모양을 갖다가 부풀렸어요. 이렇게 두 칸 뛰는 거 보니까 후지사와 슈코 구단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 일본 기성전 1기부터 6기까지 연패했던 후지사와 슈코 구단의 바둑 보면 되게 호쾌한 바둑을 두거든요. 중앙으로 뭐 두 칸 뛰기라든지 호방한 수들을 많이 두는데 오늘 알파고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칸 뛰기 이걸로 뭐 다르게 둔다면 이런데 어깨 짚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앙 확대하는 수 밀어온다면 이렇게 늘어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진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정도는 아주 평범한 진행인데, 알파고의 선택은 두 칸 시원하게.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변 깨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텐데,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이쪽 뭔가 하변 쪽에 하나 언젠간 하나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알파고는 뭐 그런 거 생략하고 그냥 중앙으로 시원하게 변형 우주류인가요? 변형 우주류? 예전에 다케미야 구단이 흙을 잡고 두면은 거의 다 3연성을 펼쳤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다케미야 구단은 자기의 바둑을 우주류가 아니다, 내 바둑은 자연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케미야 바둑 보면은 이제 중앙으로 굉장히 호쾌하게 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알파고의 바둑도 보니까 이렇게 호쾌하게 두는, 중앙을 중시하는 수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상대방 막 모양 하변 지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이거 어떻게 깨야 되는 겁니까? 좌변 쪽으로만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좌변을 둔다면 이런 정도 한 수가 저는 이 수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역사책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읽는 편인데, 정치가가요. 정치가도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정치도 직업이니까 하는데, 정치가가 시대를 한 단계 앞서가면은 사람들이 따라온대요. 근데 두 단계를 앞서가면 사람들이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오버했으니까. 근데 그 다케미야가 한참 막 중앙을 중시하고 이런 바닥 뒀을 때는 진짜 생소했죠. 그 당시만 해도 세력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좀 약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도나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 다케미야가 그냥 막 모양만 키우는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다케미야가 전투력이 엄청나게 센 기사예요. 그러니까 세력 바둑을 운영을 잘하는 기사들의 특징은 사활이나 이런 전투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런 전투력이 없으면 세력 바둑을 구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모양을 막 펼쳤는데 상대방이 들어와가지고 다 살아버렸다. 그러면 다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세력 바둑을 잘 두려면은 전투력이 세야 된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책임을 못 져요. 네. 어쨌든 좌변을 둔다면 한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고, 하변에 있는 흙의 모양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지금에 와서 흙이 이렇게 자작을 할까요? 자작가? 제 생각엔 안 할 것 같아요. 자작가 안 하고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모르겠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지켰다고 하면 한 번 더 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덱을 좌변에 다 가둬두고 나머지는 다 내 땅이다. 물론 흙의 땅은 아니죠. 이렇게 시원하게.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이렇게 두 칸 뛰는 거 보니까 참 상쾌하네요. 백이 하변 안 두다가 이거 다 깨지면 혹시 모르니까 백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삼선으로 닿게. 지금 이제 흑도 고민입니다. 이 흑을 좀 혼내주고 싶은데, 근데 이 돌은 잡힐돌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돌 잡힐돌인가요? 아니, 백은 왼쪽, 오른쪽, 중앙 세 곳으로 도주로가 있는데 잡히겠냐고요. 안 죽겠죠. 그렇다면은 이 돌은 공격은 잘 안 된다는 말인데, 흑은 이 돌을 꼭 공격해서 잡는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 돌을 갖다가 공격하는 척 하면서 선수를 잡는 그런 정도의 구상을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둔다면
이쪽 왼쪽에서 다가서기 또는 오른쪽에서 다가서기. 오른쪽에서 다가서는 것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다가서는 거는 좀 너무 좁고 뭐 이거 다가선다고 해서 여기 맷집 나지도 않고 뒷문도 열려있고. 아, 이거 하나 끊어두는 거 아마도 알파고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끊어도 선수인데 굳이 뭐하러 미리 끊냐 이거죠. 나중에 이거 끊으면 안 받을 건가요?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요. 팩감 낭비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알파고 그 머릿속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거는 팩감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기서 중앙 쪽을 두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네요. 뭐 이렇게 모자를 씌울까요? 예전에 이렇게 막 중앙으로 두고 그러면은 허황되다고 그랬어요. 허황된수. 예? 살고 나면 다 확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에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중앙을. 예? 중앙은 미지의 영역 아닙니까? 네, 여러가지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 기보를 아직 살펴본 게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뒀는지. 제 일감으로는 여기 하나 틀어막고 싶은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흑돌 그 다음에 하변 쪽에 있는 흑돌들로 이렇게 틀어막아가지고 이 중앙 쪽에 크게 발전성을 엿보고 있는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두 칸으로 다가서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백이 물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은 이거 하나 끊어둘 거예요. 끊어두고 이걸 받으면 아마 지금은 이거를 살릴 겁니다. 끊어잡는 게 크니까 이거를 끊어잡으면서 만약에 흙이 다른 데 갔다 이거 끊어잡으면서 흑돌도 자충이 되거든요. 자충? 예, 공개가 채워져서 자충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받겠죠. 근데 백이 제 생각에는 왼쪽에서 다가서는 오른쪽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좁잖아요. 네, 좁고 한 칸으로 다가선다면은 모자를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이런 데는 모자를 한 방 쳐야 되지 않습니까? 모자를 한 대 맞는 게 아프고 조금 시원하게 둔다면 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과격하게 둔다면은 하나 이렇게 물어보기 늘어준다면 활용을 한 거고 흙이 좀 강하게 둔다면은 이걸 젖혀가지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고요. 나가면 따라 나가서 이런 것도 생각해봄직하고 근데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은 붙이는 것은 흙에게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앙 쪽으로 달아놔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불확실하네요. 자신이 없어요. 어디가 정답인지. 자, 여기서 알파고 선택은 어딜까요? 아, 중앙. 중앙 쪽. 중앙을 가둡시다. 네, 살려줄 테니까 살아라 이거죠.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네요. 조금 좁긴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흙이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끊어두고 지금은 하나 끊어둬야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오더라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은 백이 한 번 더 둬야 돼요. 한 번 더 두면 흙이 선수를 잡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네, 역시 왼쪽으로 두 칸으로 왔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거 안 두고 흙이 다른 데 가면 여기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이 이돌하고 이돌의 간격이 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흙의 라인이 약하니까 여기는 뛰어나오는 순간에 흙의 모양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여기는 한 수가 아닐까. 한 수. 오직 한 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하나 씌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씌웠네요.
저도 감각은 알파고하고 비슷한데 알파고는 저보다 훨씬 세죠. 여기를 한 칸 띄워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그냥 다른데 가고 싶은데 사실 예? 뭐 상변 이런데 하나 깨고 싶은데 여기 하변 안 둬도 살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뭐 괜히 흑에게 공격 당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죽지는 않더라도 겨우 두진 내고 살면 좀 비참하잖아요.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여기서 한 수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수. 뭐 어디가 좋은지 참 한 번에 감이 안 들어오는데 우선은 뭐 이쪽으로 하나 정도는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수 정도? 아, 붙였네요. 쌍립되는 것이 급소다 라고 봐도 격언에 나오잖아요. 네, 쌍립되는 것 급소다. 붙였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한다면 네, 이렇게 늘어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흑이 백이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 쉽죠. 거의 살아있는 형태 아닙니까? 아마 흑이 반발한다면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있고 싶지는 않은데 흑도 반발하고 빠진다면은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거 어때요? 백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두 점이 무거워 보이는데 붙이는 것이 제격 아닐까요? 네, 한번 진행을 보도록 하죠. 붙였네요. 붙이고 나니까 백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음 한 수 답답해 보이는데 거기를 째고 나가나요? 뭐 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딱 포위하더라도 이렇게 포위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네, 그렇네요. 이쪽 단수 쳐야 되는데 있고 이렇게 있고 한 점 잡으면은 살아있다. 그렇네요. 이 정도로는 타개가 되네요. 뭐 이 정도라면 흑도 둘만은 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둘만하다. 알파고 두텁게 두네요. 그냥 잡아놨습니다. 이거 준동하는 수가 크다고 보고 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놓고 이쪽은 이제 밀고 나오겠지만 여기는 흑이 강한 지역이니까 충분히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쪽 나왔어요. 아까의 진행은 조금 싱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어딘가 두면 나왔을 때 이쪽으로부터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나면 한 점 잡아두는 백의 실리도 크고 나중에 여기 건너 붙였을 때 약점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끊고 싶잖아요. 이렇게 끊고 싶은데 여기를 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으면 어때요? 6점이 잡혔잖아요. 여기 이렇게 6점 크게 들어갔죠? 이거는 굉장히 손해가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건너붙일 때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이거는 모양이 좀 나쁘거든요. 나중에 나가는 수도 있어가지고 흑의 두터움에 균열이 생겨요.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는 그냥 한 점을 단수를 쳐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이런 데가 두터워지면 흑은 이 하변 쪽에 뭐 여기 아니면 오른쪽 이 자리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다 강력한 수거든요. 그래서 하변 쪽에는 백이 자체로 두 눈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체로 두 눈 만들기 힘들어요. 주위에 있는 흑들이 워낙 강해서 이 하변에서 백이 살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서 두 눈 내고 사는 것은 하책이죠. 이제 백은 이걸 밀고 나온 한 수로 보이는데 밀고 나왔네요. 자, 이제 흑은 어떻게 추격을 해야 될까요? 늘 것인지 여기를 늘 것인지 아니면 젖힐 것인지. 늘으면은 무난해 보이는데 계속 밀어왔을 경우에 본격적인 이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네요. 재밌어지는데 전투가. 그냥 늘었어요. 만약에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이걸 끊어오겠죠. 끊든지 아니면 그냥 젖혀도 되고 그냥 젖혀도 이걸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끊는 거는 한 점이 크게 들어가요.
이 백이 한 점을 잡는 자세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건 흙이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쪽 돌도 좀 약해졌고, 이게 완벽하게 막혀 있어야 흙이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백이 한 점을 잡으면서 나오는 자세가 흙에게는 불만입니다. 여기를 돌파당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끊지 못하고 여기 어디 늘던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잇고 이제 여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백이 이때 자연스럽게 하나 구부리고 딸 때 중앙으로 한 칸 나오게 되면 어때요? 공격이 안 돼가지고 흙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죠. 예? 이상해졌잖아요. 이제 백이 여기를 흙의 세력을 구멍을 뻥 내버리면 갑자기 뭐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와르르 무너졌다. 흙의 세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호방하게 둔 수들이 다 이상한 작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래서 흙은 그냥 차렷 했어요. 차렷. 백은 어떻게든가 여기 막히면 안 되니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젖혀야 되나요? 네, 젖히고 싶죠. 뭐 머리는 두들겨야죠. 자,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젖히는 거는 끊겨가지고 백이 조금 무리한 싸움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가나요? 빈삼각? 치사하지만 이렇게 두나요?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끊었어요. 상대방도 여기서는 한번 끊어서 흙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데, 바깥으로 지금 아까 젖히는 것은 아까 끊는 수가 있었고, 빈삼각으로 두기는 좀 싫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선 끊어왔는데 이쪽으로 뻗어드는 것이 모양이네요. 뻗고 나니까 흙의 모양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왼쪽에 있는 흙의 모양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강력한 흙의 진영을 구성하고 있네요. 백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좀 무리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이 모양에서 굳이 둔다면 그냥 이렇게 두었다면 참 무난한데, 안 그렇나요? 이렇게 둔다면 무난했는데, 아까 큰 차이는 없잖아요. 안에서 그냥 살아야지 뭐 강한 데를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조그맣게 살아야지. 이렇게 잡혀서 여기까지 된 형태를 보면은 흙이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흙에 돌들이 힘이 있어요. 두텁고 활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백은 하변에서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형편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이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거기를 이쪽에 이제 유일한 출구 한번 물어보는데, 뭐 왼쪽으로 이해하겠죠? 네, 있고, 아, 거기 그쪽 부분에 뭔가 약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나요?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젖히려고 하나요? 네, 이 젖히는 것도 말 되네요. 끊으면 단수치고 나가면 두 점을 잡아서. 어때요? 타개가 됐죠? 네, 이렇게 맥점을 구사하고 있네요. 언뜻 보니까 여기 붙이는 것이 좀 상큼한 맥점인데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바둑의 장점은 뭐예요? 상대방 아이디, 익명성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야 재미지. 누군지 다 알면은 뭔 재미예요. 아이고, 추천을 좀 한 분도 안 눌러주셨네요.
지금 0시 18분인데 한 분도 추천 안 눌러주셨어요. 세상에. 아까 들어오셔서 눌러주신 분들 좀 계시고,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1000원 출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 출석. 출석을 눌러주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3분만 눌러주셨어. 3분만. 협조를 잘 안 하시는데요. BJ가 추천하면은 잽싸게 눌러주시던데. 여기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데는. 아마도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한눈에 찾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상당한 고수입니다. 상당한 고수예요. 이런 거는 맥점에도 나오긴 하지만 상당한 바둑 공부를 해야 찾을 수가 있어요. 좀 센 1급 정도는 돼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약하신 분들도 찾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감각이에요. 만약 여기 그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여기 찾았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맥에 관해서는 상당히 밝은 박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그냥 찾는다면은 이쪽 나가가지고 이쪽에 뭔가 좀 약점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백도 좀 자충이 돼 있긴 한데 그냥 알파고는 그냥 두텁게 변화를 별로 안 주더라고요. 알파고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변화를 잘 주지 않는다.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변화 여지를 주지 않고 지금 그냥 꽉 이었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반발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백도 지금 못 살아 있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끊는 것은 지금 여기 전투가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알파고는 그냥 나는 잡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아까 말씀드려 내려쳤었어요. 끊어오면은 2점 잡고 사는 게 있는데 이쪽 단수를 먼저 칩니다. 단수 친 의도를 보면 도망가면은 이제는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아까하고는 천지 차이죠. 백의 자세가 좀 불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백은 이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조금 약점이 있는데 여기 좀 째고 싶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찔러가지고 넉점 접수하고 다만 이제 이쪽에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여기는 같이 싸워도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둘까요? 아니면 그냥 중앙을 확실하게 가둬놓고 안에서 살려줄까요? 지금까지 둔 걸로 봐서는 살려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둬도 백은 아직 자세가 불안해요. 이거 한 번에 자세가 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딴다고요? 이거 따는 것도 두터운 수네요. 제가 왜 따는 걸 생각 못했지? 따고 나오면 이런데 젖혀갑니까? 이렇게? 아직도 백이 못 살아있네요. 괜찮은데요 이것도? 땄어요. 네, 맞추셨네요. 노팅 힐링님이 맞추셨어요. 좋은 감각이었어요. 빵 따기. 따고 나니까 아무런 활용 수단이 없네요. 백은 여기 받아야했네요. 받았어요. 여기 한 방 맞는 게 아프다고 보고 뒀는데 여기서는 지금 백이
형태가 좀 많이 나쁜 것 같습니다. 중앙 봉쇄하면 지금 이렇게 봉쇄했는데, 아까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여기 들여다보기나 뭐 이쪽 이렇게 이런 데 붙이기, 아직 그 출구가 확실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X자로 두어서 완벽하게 봉쇄를 해놨네요. 철옹성으로. 안에서 살려주겠다. 예, 안에서 사는 거 별거 있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흙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벽이 아까 살기 위해서 여기 하나 잽 날렸는데 이 돌도 흙에게 잡혀버렸고, 예, 이거 중앙에 빵 따냄 주고 출구까지 틀어막히고 이 안에서 지금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하고 산 다음에 이긴바둑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프로바둑에서. 이런 거 하고 삶이 못 이긴다니까. 손해가 너무 커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 갑자기 생각 안 나오는데. 생불여사. 예, 생불여사. 생불여사. 생불여사입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백이. 아,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흑진영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형태는 아주 이상한 거죠. 뭐 좀, 혹평을 하면은 그냥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지금 아까 여기 출구 봉쇄하니까 백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이렇게 뒀네요. 근데 흙이 선수를 잡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두텁게 돼 있어서 귀에 들어와도 되고요. 여기 한 방 풍 들어와도 풍덩해도 어때요? 백은 굉장히 약한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흙은 또 선수를 잡고 다른 데 가고요. 네,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역시 3-3에 들어가죠. 3-3이 커요.